오늘 아침 일입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8시 30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비싼 돈 주고요. 병원 접수처에서 말합니다. 10분 늦으셨네요. 다음 순서로 밀렸어요.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뭘 생각합니까? 아, 버스가 제때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택시 기사가 길을 좀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 접수처가 융통성이 좀 있지. 겨우 10분 늦었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게 되지 않습니까? 버스 탓, 택시 탓, 병원 탓.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말 그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되는 일이었습니까? 150년 전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내가 천민이므로 너 역시 천민이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남도 잘못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남도 끌어내리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불편한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럴 때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몇 번이나 누군가를 탓했습니까? 아침에 밥을 먹는데 TV에서 정치인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지. 마트에 갑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안 받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관심도 없어. 하루 종일 누군가를 탓합니다. 정치인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며느리를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탓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누군가를 탓하면 내 마음이 조금 위로되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길을 걷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걷습니다. 정말 느립니다. 당신은 빨리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왼쪽으로 피하려 합니다. 그 사람도 왼쪽으로 갑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 약 먹는 시간도 놓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길을 막지 않았으면 제 시간에 집에 왔을 텐데. 약도 제 시간에 먹었을 텐데. 정말 그 사람 때문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망친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당신이 5분만 일찍 나갔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났을 겁니다. 당신이 조금만 참고 천천히 걸었으면 화낼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내 마음을 위로하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화났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화났습니까? 정말 자식 잘못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먼저 전화하면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며느리가 반찬을 안 가져가서 서운했습니까? 정말 며느리 잘못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져가라고 말하면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서 속상했습니까?
정말 친구 잘못입니까? 아니면 친구도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합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니체는 이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가능한 한 최대로 평가한다고. 그 사건을 과장된 언어로 표현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이 불러일으킨 증오와 복수심을 더욱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당신은 친구한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전화도 안 해. 완전히 나를 잊고 사는 거야.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한 번은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전화도 안 해라고 말합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자식을 원망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며느리가 명절에 일찍 갑니다. 당신은 친구한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댁에 와도 금방 가버려. 정말 싸늘해. 정말 금방 갔습니까? 3시간 있다 갔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금방이라고 말합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며느리를 원망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배우자가 설거지를 안 도와줍니다. 당신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평생 나 혼자 다 해. 한 번도 안 도와줬어. 정말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가끔은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라고 말합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배우자를 원망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남의 잘못을 크게 만들고 내 잘못은 작게 만들고 그렇게 남을 탓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남 탓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내 마음이 편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습니다. 60대, 70대가 돼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둘째, 당신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만 쌓입니다. 원망만 쌓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당신을 피합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자식도 피하고 친구도 피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남 탓하는 사람. 항상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불행해 보입니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말투가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몸도 아프고 외롭고 서운한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자꾸 남 탓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어. 우리 자식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해. 우리 며느리는 차가워. 우리 사위는 무성의해. 이런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친구 만나면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도 맞장구 칩니다. 맞아, 맞아. 우리 며느리도 그래.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서로 남 탓하면서 위로받습니다. 잠시는 시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허합니다.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요,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희생양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라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단순히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극제로 삼는 건 큰 도전입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고통을 외부에 전가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자식한테 서운합니다. 전화를 자주 안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 탓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부모 생각을 안 해. 이러면 당신 마음은 잠시 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자식은 여전히 전화 안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운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전화하기 어렵게 만든 건 아닐까? 전화하면 잔소리만 해서? 부담만 줘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당신이 바뀝니다. 다음에 자식이 전화하면 잔소리 안 합니다. 부담 안 줍니다. 그냥 반갑게 받습니다. 그러면 자식도 바뀝니다. 전화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보십니까? 외부로 분노의 방향을 돌리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내면으로 분노의 방향을 돌리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당신이 며느리한테 서운합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탓을 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안 와. 이러면 당신 마음은 잠시 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안 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운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며느리 오기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올 때마다 이것저것 시켜서? 트집 잡아서? 내가 먼저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당신이 바뀝니다.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트집도 안 잡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바뀝니다.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더 자주 오게 됩니다. 보십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남 탓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나를 돌아보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괴롭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요, 자기 잘못이 보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게 보입니다. 자기가 이기적이었던 게 보입니다. 자기가 무심했던 게 보입니다. 그게 아픕니다. 그게 창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대신 남 탓을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도덕적 행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린다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대신 남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천민이므로 너 역시 천민이어야 한다. 이게 이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면 너도 잘못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만 나쁜 사람이 되기 싫다. 그래서 너도 끌어내린다. 이게 인간의 추한 본성입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자식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불효자야. 그러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가 안 오면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차가운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희생자가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친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우리 자신을 올립니다. 남을 비난함으로써 우리 자존감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자존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거짓된 자존감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임을 받아들이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식이 전화 안 하는 게 정말 자식만의 잘못입니까? 당신은 전화하기 편한 부모였습니까? 전화하면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까? 아니면 잔소리와 걱정으로 자식을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며느리가 안 오는 게 정말 며느리만의 잘못입니까? 당신은 오기 편한 시어머니였습니까? 올 때마다 편하게 대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시키고 트집 잡았습니까?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는 게 정말 친구만의 잘못입니까? 당신은 만나기 편한 친구였습니까? 만나면 즐거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만 늘어났습니까? 배우자가 무심한 게 정말 배우자만의 잘못입니까? 당신은 다정한 배우자였습니까? 배우자를 존중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아플 겁니다.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외부로 분노와 열정의 방향을 돌리는 것보단 그 순간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좋은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라고. 가치 없는 불평불만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바엔 그 분노와 열정의 방향을 나의 내면으로 전환시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채찍질하라고. 쉽게 말해봅시다. 당신이 화났습니다.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친구한테, 세상한테. 그 화를 어디로 돌릴 겁니까? 밖으로 돌릴 겁니까? 그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겁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당신은 여전히 화난 사람입니다. 여전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안으로 돌릴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렇게 자문할 겁니까? 그러면 모든 게 바뀝니다. 당신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난 60년, 70년을 돌아봅시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탓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평불만으로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행복해졌습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남 탓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남은 10년, 20년은 다르게 살아봅시다.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봅시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바꿔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늦었습니다. 버스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10분 일찍 나가야겠다. 자식이 전화 안 합니다. 자식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해봐야겠다. 그리고 전화하면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반갑게 목소리만 들어야겠다. 며느리가 안 옵니다. 며느리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오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편하게 대해줘야겠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각하십시오.
친구도 사정이 있었겠지. 다음에 만나면 불평불만 말고 즐거운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십시오. 외부로 향하던 분노를 내부로 돌리십시오. 남을 탓하던 에너지를 나를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평생 남 탓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돌아보라니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습니다. 이대로 남 탓하며 불행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용기 내어 자기를 돌아보고 바꾸고 성장할 겁니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도 균형을 잃을 것인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도덕적 행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겁니까? 당신도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당신 자신을 올릴 겁니까? 아니면 용기 내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할 겁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한 가지만 하십시오.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를 탓했는가? 그게 정말 그 사람 잘못인가? 아니면 내 잘못도 있는 건 아닌가?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기만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 잘못도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아프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내일은 바꾸겠다고. 남 탓하지 않겠다고. 나를 돌아보겠다고.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은 버스 탓 안 하기. 내일은 자식 탓 안 하기. 모레는 며느리 탓 안 하기.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불평불만하던 사람에서 성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 탓하던 사람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도 바뀝니다. 당신이 잔소리 안 하니까 자식이 더 자주 전화합니다. 당신이 편하게 대하니까 며느리가 더 자주 옵니다. 당신이 즐거운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더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애가 이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 삶의 모든 순간을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 병원에 늦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다음엔 일찍 나가야겠다고. 자식이 전화 안 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하고 잔소리 안 해야겠다고. 며느리가 안 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다음엔 편하게 대해야겠다고.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남 탓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운명 탓합니다. 그리고 평생 피해자로 삽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바꿉니다.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삽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남 탓하며 불행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며 성장할 겁니까? 60년, 70년을 살았으면 이제 좀 현명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성숙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 탓하는 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까지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분노와 열정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십시오. 남을 비난하는 에너지를
나를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탓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피해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짜 행복해집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자기를 성장시키니 뿌듯합니다. 이게 니체가 말한 삶입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고통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남은 인생 남 탓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돌아보며 성장하며 의미 있게 사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